부모님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위촉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은주라고 합니다. 오늘 부모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이야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대냐, 훈육이냐. 자, 영상이 하나 있어서 보고 또 잠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자, 이 영상에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된 건 전혀 벽을 만드는 말을 어떤 영향을 미치? 어디서 말대꾸야? 커서 뭐가 되려고 이래? 누구 닮아서 그러니? 말로도 때리지 마세요. 아이도 어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잘 보셨죠? 아이도 어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말로도 때리지 마세요. 자, 지금 저희 아동훈리보장원, 예, 거기서 만든 카드 뉴스인데요. 한번 보시면 내가 너 때문에 속상해서 죽겠어 정말. 아이 눈에 비친 엄마의 모습입니다. 이게 맨날 게임만 너 자꾸 열받게 할래? 아이 눈에 비친 아빠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신 건 아니실까 모르겠어요. 자, 아이 둘이가 지금 대화를 합니다.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말대꾸 한다고만 하고 어휴 어찌나 화가 나든지. 아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아이가 어휴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합니다. 아이가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엄마 말이, 아빠 말이, 정말 혼낼 때 들었던 그 말이 귀에 계속 울리면서 마음에 계속 남아있다고 합니다. 무심코 부모님들이 한 말과 행동이요, 아이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자,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요, 훈육과 처벌은 명백히 다르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동에게 처벌을 가하면 어른도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거죠. 자, 영상 하나 더 보고 또 얘기 나눠볼게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하나의 우주를 키우는 일과도 같지만 그 기본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옹알이에 화답하고 우는 아이를 달래는 등 일상적인 과정을 통해 아이는 적절한 돌봄과 자극을 경험하며 자라게 됩니다. 어린 시절 어떤 보살핌을 받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의 여부는 결국 성인이 되었을 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러나 영유아기를 포함해 어린 시절에 따뜻한 돌봄이 아닌 학대가 가해졌다면 그 아이에게 주어진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할지도 모릅니다.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돌봄을 주고받지만 그 과정이 평온한 것만은 아닙니다. 엄마 화나게 할래 자꾸? 우리는 평범한 아이와 부모의 일상 속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하는 모든 것이 곧 학대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학대의 범주를 아주 특별한 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 학대하면 일단 학대라는 단어가 너무 세니까 가정에서는 흔히 일어난다고 생각 안 하고 되게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뉴스나 TV에서 보는 이야기, 애들을 그냥 일단 소리를 질러요.
이게 또 학대인 것 같기도 하고 체벌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학대라고 하면 뭐 육체적으로 뭐 애들을 괴롭히거나 뭐 위해를 가하는 폭력? 뭐 요즘 하도 잔인한 것도 많아서 뉴스에서 그런 거 잔인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상태에서 생기는 오해는 바로 집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아끼는 부모가 아닌 상관없는 타인에 의해 심각한 아동학대가 저질러진다는 편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아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아까 스치고 지나가는데 보셨습니까? 부모는요, 훈육을 한다고 아이한테 야단을 칩니다. 그죠? 그렇지만 아이는요, 정말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그러나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자, 아동에 대한 학대에 대해서 우리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강화돼서 생긴 게 뭐냐면 시도 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생겼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네네. 정말 예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신고가 되면 그거를 접수받고 모든 행정처리 뭐 다 해서 굉장히 일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계속 아동학대 사건이 늘어나면서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생겼습니다. 먼저 신고가 되면요, 경찰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출동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안인지 조사를 하고요, 학대 혐의가 있는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학대받은 아이들 부모님한테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하면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아동학대 전문기관에서 사례회의도 하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혐의를 판단하고요. 피해 아동은요, 보호 조치를 합니다. 그냥 그 집에 놔두는 거 아니에요. 학대받은 아이를 계속 놔두면 또 어떤 제2의 제3의 또 학대가 다시 재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 아동 응급 조치를 합니다. 행위자와 분리하고요. 또 심하다 싶을 때는 아동 보호시설로 인도해서 분리해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도요, 퇴거, 격리, 접근 금지, 전기통신 금지, 이런 것들로 제한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심할 때는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사례를 관리해서 피해 아동에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는 상담, 의료 지원, 여러 가지 증거 자료, 그리고 열악한 가정이 사실은 많아요.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어떤 시설로 연계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가족 상담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가족들도 학대 행위가 있었을 때 가족 전체가 문제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상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가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제대로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다시 괜찮은지 사후 관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어떤 마음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볼까요? 안녕, 자기소개 해줄래? 안녕, 난 하윤이야. 안녕, 난 서준이야. 안녕, 난 은우야. 나는 주야. 마음이는 어떨 때 가장 힘들어? 엄마가 없을 때. 엄마, 나 목욕하는데 사진 찍는 거 보고 더 싫어. 엄마, 아빠랑 소리 지르면서 싸울 때. 말 안 된다고 엉덩이 때릴 때. 그럴 때 마음이는 뭐 해? TV를 크게 트나 꿈을 만들어. 인형놀이 해. 엄마 도망가. 어떤 기분이 들어? 나 무서워. 띠띠용. 무섭고 슬퍼. 엄마 아빠가 화 안 나게 하는 약이 있었으면 좋겠어. 안 하고 무서워. 엄마 아빠가 날 싫어하나 봐.
그럴 땐 어떻게 해? 엄마, 어떡하지? 싫어요. 엄마가 좋아하니까 참아. 이불 속에서 귀 막고 있어. 아파요, 때리지 마세요. 이야기하고 싶어. 그럼 엄마 아빠 미워? 아니, 정말 괜찮아. 엄마 아빠가 안 싸우면 좋겠어. 아니야, 그래도 사랑해. 아이가 아이다울 수 있도록 사랑한다면 귀 기울여 주세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아시죠? 이게 뭘까요? 리코더입니다. 리코더, 그죠? 자, 리코더. 그런데요, 맴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그죠? 자, 효자손 빗자루. 자,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쓰입니다. 또, 파리채. 자가 등장했네요. 먼지털이 장우산도 등장했습니다. 아이가 말 안 들 때, 뚜껑이 열릴 때 옆에 있는 거 그냥 막 봅니다. 그죠? 아, 이렇게 아이들 체벌 도구가 너무나 정말 다양하고요. 아, 정말 이 정도 되면은 큰일입니다. 큰일. 그죠? 실제로 골프채에 맞아서 아이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요, 아이들에게 체벌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효과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매도 들고 막말도 해봤지만 고쳐지지 않더라. 말을 하거나 체벌해도 통하지 않더라. 아이고, 이제 아이가 크다 보니까 힘으로 이길 수도 없겠다. 이런 말들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세요. 아이들에게 폭력이었을 것 같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다.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정말 화나는 마음에 때리고는 아차했다. 자, 이런 후회하는 마음들도 있다고 해요. 다 맞고 자란 거 아니고요.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고요. 아버지 말이 법이다. 이거 옛날 말입니다. 그죠?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체벌했다. 이런 것들 아닙니다. 그죠? 우리 아이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격체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됐습니다. 사랑의 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례를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친아버지에 의해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이 몸에 멍이 발견했어요.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신고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4살 남자아이였는데요. 벌을 고치려고 아버지가 때렸답니다. 아이한테 진술을 들어봤더니 말을 안 들어서 아빠가 맴매했어요. 이렇게 아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엔 아버지는 부정했어요. 아니라고, 이런 일 없다고 막 진술을 다르게 했거든요. 이런 진술을 듣고는 안 되겠다. 아이가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안전확보를 위해서 분리조치, 격리조치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운동학원 원장에 의한 학대인데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지속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 하면서 담임선생님한테 상담을 할 때 이런 일들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 이제 이 부모님이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안 되어서 이제 친척 어른들이 아이를 이제 키우게 됐는데 아이가 중1짜리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지각대로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친척 어르신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원장 선생님한테 이 아이가 이제 운동을 하러 다녔는데 그 원장 선생님한테 아이고 이 아이 때려서라도 좀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장 선생님은 알겠어요. 아이 말 안 들을 때
제가 훈계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훈계가 아니었죠. 굉장히 체벌을 했던 거죠. 자, 이 사례도요, 여러 기관이 개입을 해서요, 이거는 잘못된 훈육이다 라고 깨달으셨고요. 이 어른들도 아이고 내가 정말 아이를 잘못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학원도 중단 바로 시키고요, 이렇게 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는 한부모 가정 친아버지에 의한 아동학대인데요. 사회복지, 보통 친한부모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이 좀 어려울 때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복지 혜택을 드리려고 전화를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도 계속 거부를 하시고, 그래서 이상하다, 이 복지를 안 받으시는 거는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뭔가 전화했을 때 정황도 조금 의심스럽다 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간헐적으로 아빠한테 체벌을 당하고 성적 학대까지 당했던 정황이 발견됐어요. 아이를 조사 이제 또 해보려고 갔더니 집에 아이가 없었어요. 할머니 집에 갔다 그래서 할머님한테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처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아이고 올 것이 왔네.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이렇게 초1짜리 딸을 이렇게 한다는 걸 할머니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아이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가 조심하면 아빠가 그런 행동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리니까요.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아빠가 이제 주입을 했겠죠. 이거는 너를 사랑하는 행동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죠? 자, 아버지는요, 강제추행으로 법원 판결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죠? 부모님들도 많이 힘드셨어요. 몇 년 동안, 그죠?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를 가족이 같이 모여 있는 거에서 작은 것들이 아이들이 막 하는 행동들이 거슬려서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사소한 일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호추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세요 하는 말 아시잖아요.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소통의 대상이라는 거 고치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이해하고 소통해 주는 거 필요하다는 거 한번 강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까요? 예, 훈육은요 아이의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체벌은요 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자, 체벌이나 벌 대신에 설명하고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또 대안 제시하는 방법으로 훈육하는 게 필요해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애가 계속 떼쓰면서 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정이 가라앉도록 기다려주고요. 아이가 진정된 후에 대화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줘야 할 때는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사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잔소리를 했어요. 이것보다는요. 간단히 단호하게 일러주세요. 아이는 많은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 없어요. 팩트만 짧고 간결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막 애가 뛰어다니길래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등짝 스매싱을 날렸답니다. 아이고 너무 안타깝죠. 자, 이럴 때는요 3초간 심호흡을 해보세요. 잠시 스탑, 멈추시는 거죠. 아이도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엄마는요 너무 답답해서 너무 정말 아이가 말썽을 부리는 거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가지고 혼자 집 앞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있대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혼자 두면 안 돼요. 아이들이 어릴수록요 어떤 일이 돌발 상황이 발생될지 정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자, 우리가 긍정 양육이라는 것들을 해서 129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라서 여러 단체에서 이 지금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긍정 양육의 기본 전제는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이고요. 실천 원리로는요, 부모 자신과 함께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실천 방법은 지금 9가지가 나와 있어서 자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되고 있어서 부모님들 찾아보시면 인터넷으로 요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아이 보세요. 온 얼굴에 지금 립스틱 자국이에요. 아유, 혼내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예쁘네.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될 행동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이 아이가 65점 받았어요. 우와, 화난다. 수학,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아, 잘했다. 점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어떨까요? 아이들이 온데 막 낙서를 했어요. 창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창문에 꽃이 피었네 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활짝 웃을 때 그 다음에 창문에 말고 이런데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죠? 자, 영상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정신과 의사세요? 이렇게 뭐 평소에 좀 뭐 이렇게 고치고 싶은데 좀 안 고쳐지는 좀 안 좋은 습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스마트폰을 자기 전에 이렇게 봐요. 일단 주말에 제가 잘 씻지도 않고 잘 움직이지도 않고 제가 아침잠이 진짜 많아요. 알람을 몇 개씩을 해놔도 잘 못 일어나서 저는 좀 청소를 좀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정리해놔도 뭐 금방 다시 어지러지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은 좀 이렇게 손바닥을 잠깐 좀 펴보시겠어요? 손바닥이요? 예. 이게 그 지금 안 좋은 습관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체벌로 고칠 수 있거든요. 몇 대 맞으시겠어요? 좀 고치고 싶어 하시니까 몇 대 맞으시겠어요? 아니, 맞으면 안 되죠. 저 때리시려고요? 좀 그러네 뭐. 아, 뭐야 이거?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무슨 체벌을. 제가 무슨 애도 아니고 저 성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상담 결과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조금 읽어보세요. 결과제예요? 아.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잘 보셨나요? 아, 우리 아이들이 사망하는 이유가요, 정말 아주 작은 겁니다. 그죠? 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우리 기념일들, 기념일 굉장히 많지요.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오늘 배우고 가세요. 매년 11월 19일이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도요, 2012년부터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해서 기념으로 많은 행사들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 리본 아시죠, 여러분? 노란 리본은요, 학대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 때도 노란 리본 달고 다녔잖아요.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의 미소는 당신의 몫입니다. 왼쪽에 그림 보세요. 아이가 활짝 웃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내 마음까지도 정말 좋아지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른쪽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이의 상처는요, 그것 또한 어른들이 책임져야 될 몫입니다. 우리 아이들 왼쪽의 얼굴처럼 만들어주는 거는 지금 이 교육을 듣고 계시는 부모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왼쪽의 얼굴인 아이로 키우시겠어요?
아니면 오른쪽인 표정의 멍든 모습의 아이로 자라나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제가 여태까지 쭉 드렸던 내용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얘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요. 소중한 내 아이 누가 지킬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방송, 그죠? 줌으로 교육 들으시는 부모님들이 지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지키는 거죠. 그죠? 네. 네, 유익한 강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정말 잘 들으신 거 한번 실천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